그거 아세요? 고양이를 성가시게 할 확실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양이 얼굴 필터를 사용해보세요. 이 아기 없는 장난에 대한 여러분의 반려묘의 반응은 놀라울 수도 있어요. 어떤 고양이는 도망가고 어떤 고양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왜 이런 단순한 속임수에 그렇게 혼란스러워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선 고양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해야 해요. 고양이는 사람과 자신의 얼굴의 차이점을 이해할까요? 만약 우리를 그저 다른 큰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로 본다면요? 아니면 우린 그냥 음식과 스크래치를 제공하는 집사일까요? 우리 집은 그렇거든요. 고양이들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생물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먹잇감, 포식자, 그리고 다른 고양이로 보이는 다른 모든 존재들로 말이죠. 그들에겐 사람은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아군인 그냥 다른 큰 고양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상한 고양이 인간처럼 보이게 하는 고양이 필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고양이들은 이 변신에 때때로 겁을 먹을까요? 글쎄요, 아마 고양이들은 필터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인간 필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앱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갑자기 고양이가 변했다고 합시다. 몸은 그대로인데 얼굴은 어때요? 사람 얼굴을 한 이상한 털복숭이 작은 생물 같아 보이죠? 적어도 여러분도 어리둥절할걸요? 그게 바로 고양이가 고양이 필터를 한 인간을 봤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비록 고양이들이 우리를 다른 고양이로 인식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평소 모습이 익숙해요. 그래도 모든 고양이들이 고양이 필터에 기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양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건 모르고요. 진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고양이 머리를 한 이상한 생물이 왜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고양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을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고양이 앞에 거울을 놓는다면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다른 고양이라고 추정할 거예요. 고양이는 거울 실험이라는 걸 통과하는 데 실패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 붉은색 염료 한 점이 동물의 신체 일부에 그려져요. 예를 들어 얼굴이나 귀에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물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죠. 만약 동물이 표시를 궁금해하고 만지려고 한다면 그 동물은 거울 속 이미지를 자기 자신으로 인지하고 있단 거예요. 우리에겐 쉬워 보이지만 이 실험을 통과한 종은 거의 없어요. 통과한 종은 돌고래, 고래, 난쟁이 침팬지, 오랑우탄, 침팬지, 아시아 코끼리, 까치, 비둘기, 청소놀래기, 그리고 심지어 개미까지 통과했어요. 인간은 2살부터 거울 실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보다 어린 아이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마치 다른 아이를 보듯이 반응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죠. 이 실험의 아이디어는 찰스 다윈과 오랑우탄과 관련된 한 재미있는 일화에서 왔습니다. 이 유명한 생물학자가 한 번은 런던 동물원을 방문했고 동물원 사육사가 사과를 갖고 놀리자 유인원들 중 한 마리가 엄청 화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오랑우탄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다윈에 따르면 그 동물은 꼭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몸을 던지고 발로 차고 울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 다윈은 오랑우탄과 다른 동물들이 다른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윈은 또한 원숭이가 거울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그 원숭이가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인식한다는 걸 알아차렸죠. 100년도 더 지난 후 보든 갤럽 주니어라고 불리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거울 실험을 통해 동물의 자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했죠. 만약 동물이 자신의 비친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동물은 다른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이 생명체들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인데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동물은 공감 수준이 높고 다른 동물과 협력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우리가 뭘 또 알고 있을까요? 시력이 우리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사람만큼 다양한 색조를 감지할 수 없어요. 고양이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빨간, 노란, 분홍색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솜털 친구들은 많은 회색의 색조를 동시에 구별할 수 있어요. 마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요. 고양이의 큰 눈은 어두운 조명 조건에서 사냥해야 하기 때문에 발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크기의 눈은 가까운 물체에서 먼 물체로 끊임없이 다시 초점 맞추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고양이의 시력이 환경에 적응한다고 해요. 길고양이들은 대개 원시가 있고 대부분의 집고양이들은 근시예요. 어쩌면 이중 초점 렌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왜 고양이는 우리보다 어둠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눈에는 없는 휘판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망막을 통과하는 빛을 다시 눈으로 반사시키는 고양이 눈에 있는 막이에요. 이 내장된 반사판은 작은 빛까지 다 포착해서 고양이의 시력 민감도를 44%까지 높여줘요. 덕분에 고양이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6배 적은 빛으로도 아주 잘 볼 수 있죠. 또한 고양이는 사람보다 시야가 넓어요. 고양이는 200도 정도의 시야를 갖고 있죠. 우리의 180도와 비교해서 말이죠. 이것은 고양이들이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고 매우 빠르게 탐색하고 탐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 고양이의 시력은 쌍안경이에요. 이것으로 고양이들은 3차원 물체를 볼 수 있죠. 이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예요. 고양이에게 세 번째 눈꺼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고양이들한테 있대요. 순막은 옆에서 눈을 덮어주는 얇은 막이에요. 이 세 번째 눈꺼풀 덕에 고양이들은 우리들처럼 매번 눈을 깜빡이지 않아도 돼요. 막은 눈 표면에 눈물을 잘 분산시켜 촉촉하게 유지시켜주죠. 또 눈에서 이물질도 제거해주고요. 보통은 이 막은 고양이가 눈을 깜빡일 때만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막이 고양이 눈 쪽에서 계속 보인다면 반려묘가 아프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의 가장 강력한 감각은 후각이에요. 인간보다 14배 강하죠. 비록 개에 비해 현저히 약하지만요. 고양이는 냄새 민감한 세포를 2억 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후각으로 고양이들은 먹이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을 탐색하고 표시된 영역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고양이의 세계는 냄새의 세계예요. 고양이 심리학도 매우 흥미롭고 때론 놀라워요. 예를 들어 이 고양이들은 오이를 완전 싫어해요. 보통 고양이는 겁에 질려 방의 다른 구석으로 뛰었다가 도망가죠. 이런 장난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고양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악이 없어 보이는 장난이 우리 반려묘들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는 불안, 공격적인 행동, 심지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고양이들이 음식 먹을 때 괴롭힘을 당하면 고양이들이 식욕을 잃을 수 있고 심각한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왜 고양이는 이 특정 채소를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답은 먹이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모든 고양이 대 오이 영상은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촬영됐어요. 모든 동물은 먹을 때 가장 여유로운 법이죠. 고양이가 뭔가 이상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걸 발견하면 바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이의 색과 모양 때문에 고양이가 오이를 뱀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들의 첫 반응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거리를 늘리는 것이죠. 멀리 뛴 후 어떤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적을 연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개와 달리 모든 고양이는 고독한 동물이고 약간 이기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 고양이가 완전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였다면 집에서 그냥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집고양이는 우리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는 자연 서식지에서 고양이의 행동을 연구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집이나 도시에 살기 때문이죠. 고양이의 야생 조상인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집고양이들과 교배되었거든요. 그래서 야생 고양이에 대해 더 많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야생 고양이 개체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야생 고양이들은 무리지어 살아요. 이 고양이들의 거주 지역은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는 곳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 헛간이나 쓰레기 더미 근처에 말이죠. 하지만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전용 장소가 있다는 걸 아는 집고양이들과는 달리 야생 고양이들은 여전히 먹이를 사냥해야 해요. 야생 고양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신체 언어를 사용하죠. 야옹거리는 건 집고양이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야옹거리는 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우리 고양이는 정말 이상한 시간에 잠에서 깨곤 하죠. 여러분들의 고양이는 어때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